(1월에) 미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8%나 급감해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보다 높아져 연 $1,400를 더 쓸 여력이 생긴 것으로 연방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세계 부자들의 순위가 바뀌어 일본이 3위에서 4위로 독일에 밀렸고 한국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행정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워싱턴 DC 벚꽃 축제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새해 첫 1월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8%나 급감해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연말 대목 후 전형적인 감소인지 아니면 올해 경기 냉각의 시작인지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새해의 첫 1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더 많이 급락해 향후 미국 경제가 일시 둔화될 것인지 아니면 급속 냉각될지 갈림길에 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8% 떨어졌다고 연방 상무부가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2월의 0.4% 증가에 비하면 대폭 급락한 겁니다. 또한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3%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의 하락은 연말 대목에 비해 씀씀이를 줄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예상치 마이너스 0.3%보다 훨씬 많은 0.8%나 급락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1월에 급락했다가 앞으로 반등한다면 전형적인 일시 하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려를 다시 불식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매 판매 감소가 2월과 3월 등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일부 경제 분석가들이 경고해온 2024년 미국 경제 전반의 급속 냉각이 1월에 시작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해 첫 1월의 소매 판매에서는 빌딩 자재와 정원 물품 스토어들의 판매가 가장 많은 4.1%나 급감했습니다. 잡화점에서도 3%나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소에서는 1.7% 감소했으며 유가 하락으로 주유소 판매도 1.7%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 퍼스널 케어점의 판매도 1.1% 감소했고 전자 가전제품의 판매도 0.4% 줄었습니다. 의류와 스포츠용품점의 소매 판매는 0.2%씩 하락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전체와 같은 0.8%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식당과 술집의 판매는 0.7% 늘었고 그로서리 스토어도 0.6% 증가했으며 가구류도 1.5% 늘어났습니다. 미국민들의 데비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은 1월 중에 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괜찮았던 서부에선 1.7% 늘어난 반면 다른 지역은 모두 감소해 혹한과 폭설의 여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민들이 지갑을 계속 열어 상품과 서비스를 사야 성장하는 내수 경제이므로 업체들이 집계하는 소매 판매와 전체 소비 지출이 앞으로 어떤 추세를 보이느냐에 고용과 성장, 물가, 금리 등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마침내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보다 높아지는 덕분에 연 $1,400를 더 쓰거나 저축할 여력이 생긴 것으로 연방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새해 1월 현재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에 비해 4.5% 오른 데 비해 소비자 물가는 3.1% 상승해 실질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근로가정에 매우 민감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넘어서는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전년보다 4.5% 인상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1월에 전년보다 3.1%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금 인상 4.5%가 물가 상승 3.1%보다 높기 때문에 미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바잉 파워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이를 분석해보면 미 근로자들은 1인당 1년에 $1,400를 더 쓰거나 저축할 여력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이 같은 미 근로자들의 경제 상황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과 거의 같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팬데믹 재난에서 탈출해 반등한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고 연방 재무부는 평가했습니다. 미 근로자들은 여기에 일자리 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진정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갑을 계속 열어 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재무부는 내다봤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다만 상당수 물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각종 비용은 여전히 비싸 수백만 명의 미국민 가정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차일드케어, 보육비와 교육비가 여전히 비싸고 미국민들의 절반이나 처방약을 전부 이용할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료, 주거비와 학자 융자금 빚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이중고가 완전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정세의 불안과 기후변화, 자녀들에 대한 일자리 걱정 등이 더해져 미국민 다수는 여전히 경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연방 재무부는 관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있으며 처방약값과 유가를 낮추는 정책을 펴서 물가를 진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2024년 한 해 불경기에 빠질 우려는 거의 사라졌으며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로 연착륙해 미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재무부는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주거비와 관련해 새로 신축한 아파트먼트의 렌트비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도시들의 렌트비는 실질적으로 내리기 시작했다고 예로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부자 국가들의 순위가 2023년 말에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변함없이 차지한 가운데 불경기가 선언된 일본이 3위에서 4위로 내려앉고 독일이 3위로 올라섰으며 한국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부자 국가들의 순위가 일부 바뀌고 금년간 더 변화를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한 해 GDP 국내 총생산 규모를 기준으로 매기고 있는 부자국가 순위를 보면은 2023년 말 현재도 1위는 미국이, 2위는 중국이 계속 유지했습니다. 1위 미국은 2023년 한 해 GDP 국내 총생산이 27조 9,740억 달러이고 1인당 8만 3,060달러로 IMF는 집계했습니다. 2위 중국은 2023년 한 해 GDP가 18조 5,660억 달러를 기록해 2위 자리를 지켰으나 인구가 아직 많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은 13,160달러에 그쳤습니다. 1위와 2위와는 거리가 있는 3위와 4위가 2023년 말에 뒤바뀌었습니다. 3위를 달리던 일본은 2023년 하반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간주되면서 GDP에서도 4위로 떨어졌고 독일이 한 순위 올라섰습니다. 3위 독일은 2023년 한 해 GDP가 4조 7,300억 달러로 1인당 5만 6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위 일본은 4조 2,910억 달러로 1인당 3만 4,550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5위는 인도로 4조 1,120억 달러를 기록해 머지않아 4위와 5위도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인구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85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위는 영국으로 3조 5,920억 달러로 1인당 5만 2,430달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국도 2023년 하반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일본과 함께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평가돼 추가 순위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위는 프랑스로 3조 1,820억 달러로 1인당 4만 8,2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8위는 이태리로 2조 2,800억 달러로 1인당 3만 8,930달러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9위는 브라질로 2조 2,720억 달러이며 1인당 11,03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0위는 캐나다로 2조 2,420억 달러이며 1인당 5만 5,5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1위 멕시코 1조 9,920억 달러, 12위 러시아 1조 9,240억 달러에 이어 한국이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23년 한 해 GDP는 1조 7,84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IMF는 밝혔습니다. 한국에 이어 14위는 호주 1조 6,960억 달러, 15위 스페인 1조 6,850억 달러, 16위 인도네시아 1조 5,410억 달러, 17위 트리키에 1조 3,400억 달러, 18위 네덜란드 1조 1,670억 달러, 19위 사우디아라비아 1조 1,120억 달러,
20위 스위스 9,780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행정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는 한 자릿수였으나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선 두 자릿수로 급등해 2023년에는 14.44%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이민비자 정책에선 공화당이 까다롭거나 강경하고 민주당이 느슨하거나 옹호적일 것으로 관측돼 왔으나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에선 정반대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무비자를 제외한 미국 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인들의 경우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는 한 자릿수였으나 민주당 행정부에선 두 자릿수로 대폭 올라갔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시절인 2021년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18.03%로 급등했습니다. 2022년에는 약간 내렸으나 여전히 17.38%나 됐습니다. 2023년에는 14.44%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절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4년 내내 한 자릿수였습니다. 트럼프 첫 해인 2017년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9.05%였고 2018년에는 7.96%로 하락했습니다. 2019년에는 7.69%로 더 내려갔으며 팬데믹이 터진 2020년에는 8.4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국에 적용됐던 2008년 11월 17일에는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2008년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2009년에도 5.5%에 머물렀고 2010년에 9.4%로 다시 올라갔다가 2011년에 다시 7.5%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12년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13%로 껑충 뛰었습니다. 오바마 첫 해인 2013년에는 18.1%까지 급등했고 2014년에는 근년 들어 최고치인 21.2%까지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비자 면제국이 되고 유지하려면 비자 거부율이 3%대를 기록해야 하는데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그보다 7배까지 급등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된 후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더라도 다시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하는 사유로는 비자 거부율뿐만 아니라 미국 방문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비율, 그리고 동맹 등 외교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미국 비자 면제국들 가운데 2002년 아르헨티나, 2008년 우루과이가 제외된 바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미국의 비자 면제국들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에서 3개국을 제외한 24개국 등 모두 41개국이 지정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간 머물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벚꽃 축제는 미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만큼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인데요. 올해 워싱턴 DC 벚꽃 축제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DC의 도심을 온통 분홍과 흰색의 꽃구름으로 채워 장관을 연출하는 DC의 벚꽃 축제를 안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DC의 벚꽃 축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며 언제를 축제로 정해야 만발하는 벚꽃의 개화 시기에 맞춰 적절한 벚꽃 축제가 될 수 있느냐에 초미의 관심사가 쏠립니다. 꽃의 개화에는 다른 요소보다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 겨울은 엘니뇨 영향으로 평균 겨울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한동안 미 전역이 영하로 급냉되는 최악의 북극 한파로 고생했지만 DC 메트로 지역은 비교적 높은 온도로 큰 재난 없이 지나갔고 그 외에는 새벽에는 영하, 오후에는 봄 날씨 같은 영상의 날씨로 시민들은 옷을 여러 겹 껴입었다 벗었다 하는 날씨 격차가 컸습니다. 12월과 1월은 평균 기온에 가깝거나 그보다 높았지만 2월은 평균 기온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3월에도 기온이 6월과 같이 평균 기온 이하가 되면 개화 시점이 조금 늦어질 수 있어 꽃이 피는 시점에 대해서는 당장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드디어 DC의 벚꽃 축제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올해 벚꽃 축제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3주간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개막식은 3월 23일 토요일, 연날리기 축제는 3월 30일, 퍼레이드는 4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매년 MLK 메모리얼 옆의 거리는 교통과 주차가 통제되고 타이덜 베이슨 웰컴 에이리어가 됩니다. 이전 웰컴 에이리어는 메인 애비뉴 파킹 랏이었지만 이 장소로 이사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입장은 무료이며 행사와 공연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은 교통티켓을 발부하는 주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통티켓이 많이 발부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은 교통티켓이 하루에 6,000건 이상 부과됩니다. 자생력이 뛰어나고 공해에도 강해 자동차 매연 등 공해가 심한 도심에서 가로수로 심게 된 벚꽃나무는 DC에 3,000그루 이상 심기게 돼 봄마다 도심을 분홍과 흰색꽃으로 만발한 장관을 이루며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시즈널 관광 명소가 되는데 크게 한몫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는 관광과 세수 등으로 지역경제 등에도 활력을 넣는 벚꽃축제, 봄처럼 꽃처럼 한인 경제에도 활력이 되는 요소로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